우리 장동혁 대표가 당대표라는 이 권력을 한번 잡으면 놓기 싫다는 개인적인 권력 의지도 있는 것 같지만 제가 볼 때는 소수화되고 고립화되는 걸 정치적 박해이자 신앙의 박해이자 예수의 심정으로 버티는 것 같아. 본인이 실현기라고 생각할 거예요. 지금 생각하죠. 꼭 그런 개념으로 박해다. 박해. 그런 박해를 개념으로 받고 있다.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버티는 거지. 이게 일반 정치 못 문법으로는 버틴다니까. 얘기가 안 돼요. 장동혁이 두 쪽 낸 국힘. 자, 당에서 요구하는 책임 정치 외면하는 우리 장동혁 대표가 이걸 한번 빵빵빵 치는데. 아, 이거 찔까요? 치겠습니다. 수련반에 뭐 CP까지 하고 그래. CP 본성이 있어. CP 본성이. 여기 또 트레이드 마크니까 저희가 법정 모독이니까 제가 까먹고 안 쳤습니다. 치겠습니다. 자, 이 재헌절 연휴 기간에도 올공 찾았죠, 장동혁 대표가. 근데 국민의힘 단체방에서 두 쪽으로 의견이 갈린 게 어제 보도가 됐어요. 네. 일단 사선 한기호 의원이 올림픽공원 집회 참석한 장동혁 대표 사진을 떡하게 올려주고 언제까지 이 모습 봐야 되냐. 그러니까 전민전 의원이 딱 다시 또 등장했어요. 김민전 의원이 등장했어요. 장 대표가 1230, 그러니까 10대, 20대, 30대들과 행동주의 당원을 견인하고 있다고 옹호했어요. 그 김민전 의원이야 그렇다 치고 실제로 이제 장동혁 대표의 장외 정치, 올공 정치에 대해서 당내 의견이 좀 진짜 좀 지지하는 좀 그런 분위기가 있나요? 그 친장계라고 불리우는 네. 이른바 당권파 의원들은 이제 같이 다니기도 하고 네. 또 수행도 하고 네. 이러면서 의견을 같이 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김민전 의원도 대표적인 이제 그 윤어게인의 그 친화적인 인물이기 때문에 네. 아마도 올공에 이제 올인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지지하는 입장인 것 같은데 저는 한기호 의원이 저렇게 한다는 것 자체가 지금 우리 당의 이른바 중진들 네. 그리고 중립지대에 있는 과거에 좀 그 친윤 성향의 주류 의원들까지도 네. 장동혁의 지금 올공 정치에는 동의하지 않는다는 걸 저는 단적으로 보여준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뭐 최근에도 뭐 6.3 지방선거 이후에 중진들 다수가 장동혁 대표로는 힘들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고 질서 있는 퇴진 이야기를 많이 했잖아요. 이제 장동혁도 물러날 때다. 단 질서 있게 좀 퇴진해서 좋겠다는 이야기를 많이 했고 뭐 권영세, 김기현, 뭐 나경원 의원까지도 사실은 좀 힘들다는 이야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한기호 의원은 뭐 대놓고 여러 번 했고 네. 그래서 저 단텔방에서의 그 한기호 의원과 김민전 의원의 설정 같은 경우는 친장계로 불리는 사람이 올림픽공원을 계속 가는 걸 지지하는 건 제가 볼 때 소수고 네. 중립지대에 있는 구주류 친윤 성향의 중진까지도 전 장동혁 대표는 어렵다. 그리고 장동혁 대표의 올공 올인은 굉장히 그 민심과 이반되는 거라는 걸 분명히 보여준 거라고 봅니다. 근데 지방선거 이후에 평론가분들 뭐 방송에서 나오는 거 보면 장동혁 대표는 자연스럽게 경착륙 혹은 연착륙해서 자연스럽게 도태될 거라고 했는데 기간이 좀 길어지는 분위기예요 이게. 내가 보니까 8월까지 채울 것 같은데 내년 8월까지. 어떻게 보세요? 그건 너무한 이야기죠. 저희도 연말까지 보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뭐냐면 이게 모르겠어요. 그 정당의 문화 차이인지 모르겠는데 민주당 같은 경우는 만약에 이런 상황이었으면 뭐 치 받고 난리 났을 거예요. 지금처럼. 예. 네. 그런데 이제 그 보수 정당 사람들이 좀 점잖아서 그런지 뭐 좀 나쁘게 표현하면 비겁해서 그런지 또 기회를 좀 보고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지금은 장동혁 대표도 안 물러나겠다. 그다음에 의원들 사이에서는 저 사람 갖고 어떻게 우리가 총선을 칠 수 있어? 치를 수 없다는 공감대는 널리 퍼져 있어요. 그런데 결행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본인이 사퇴하거나 아니면 4명이 최고위원이 사퇴하거나 아니면 전당원 뭐 재심 투표를 하거나 그것도 아니면 의원들끼리라도 다 모여서 장동혁 대표 사퇴 결의안을 뭐 만장일치로 하거나 뭐 이런 정치적 행위가 있어야 되는데 그거는 결행을 전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시간만 보내고 있고 뭐 지금 대기실에서 잠깐 얘기했지만 날도 덥고 하니까 뭐 찬바람 불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계속 그 양 진영이 친장과 뭐 친윤 또는 뭐 나머지 의원들 간에 잽을 계속 날리면서 당이 점점 무너져가는 그런 형국이지 않을까 싶어요. 좀 의외였어 저는 한기호 의원 제가 잘 알거든요. 한기호 의원이 강원도 그렇죠. 그 철원이죠, 철원 이제 뭐 이쪽 삼성장구 출신. 지역구인데. 네. 이준석 대표 시절에 사무총장을 했거든요. 네. 굉장히 올곧으신 분이 군인 정신이 투철하신 분이죠. 근데 이런 분 보수라 그러면 완벽한 보수라고 봐야죠. 이분이 지금 장동혁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장동혁 대표가 당 대표잖아요.
더군다나 제1야당의 109명의 의원을 거느린 제1야당의 당대표가 네. 만약에 그 올공 그 시위하고 있는 게 옳다고 생각을 하면 당의 의원들을 다 설득을 해서 네. 당력을 집중해서 뭘 한다든가 네. 그게 안 되면 접든가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뭔가 그 올공 시위하는 거에 그걸 뭐 제도권을 끌어와서 지금 하는 게 국조고 특검 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네. 뭐 이런 걸 좀 제대로 해내든가 해야 되는데 당대표가 가서 혼자 무슨 마스크 쓰고 뭐 피켓 들고 이렇게 하는 게 제1야당의 109명의 의원이 소속돼 있는 정당에 당대표가 할 일입니까? 내가 봤을 때는 이건 뭐 이렇게 표현한다면서요. 당에서는 투트랙이라고. 원내대표는 원내 활동을 하고 당대표는 장애 투쟁을 한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지만은 당이 그게 완전히 콩가루 당이지 뭡니까 이게. 근데 이제 친장 쪽에서는 재헌절에 보니까 꽤 많은 의원들이 올공이 나갔잖아요. 근데 그것도 자세히 보면 당권파 그러니까 당직을 맡은 네. 의원들이 사실은 자기를 임명해준 당대표가 가니까 수행하는 건 당연하죠. 네. 그러니까 뭐 서천호 의원 같은 경우는 지금 전략부총장이에요. 그러니까 네. 임명직 당직자이고 네. 그다음에 뭐 박준태 이런 분들이 비서실장이니까 당연히 수행하는 거고 네. 김민전 의원이야 뭐 본래 그런 사람이니까 하는 거고 그러니까 따져보면 친장 기운이 늘어난 건 아니에요. 거기에 무슨 박대출 의원이 박대출은 우리 당의 이 참정권 훼손을 위한 무슨 비상대책위원회 이 특위 위원장이야. 그러니까 당연히 역할에 가는- 따라서. 당연하죠. 네. 그러니까 가고 싶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이 올공 이번에 그 시위에 많은 사람이 갔다 그러는데 그냥 충분히 갈만한 사람들 가신 거고. 안철수 의원은. 안철수 의원은 최근에 좀 입장이 좀 바뀌었잖아요. 바뀌어서 네. 아까 말한 것처럼 왜 장동혁으로는 안 된다는 거 다 알면서도 이 액션이 없느냐 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 액션이 없는 가장 큰 이유는 제가 볼 때 포스트 장동혁에 대한 합의가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직. 예, 그러니까 장동혁은 오케이 장동혁은 내려온다고 치자. 그럼 내려온 다음에 우리 모두 동의할 만한 합의할 만한 그 그림이 그려지느냐 이게 계산법이 다르니까 아직 그걸 결정을 못 하는 거거든요. 그럼 포스트 장동혁의 구도만 정해진다면 그렇죠. 당연히 결정하는 거 쉽죠. 무너질 수도 근데 있겠네요. 더우니까 올여름 그냥 지나고 네. 비도 오고 날도 덥고 그러니까 지나고 그리고 그 포스트 장동혁에 대한 그림이 아직 불확실한 상황이기 때문에 네. 제가 보건대로 안철수 의원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춘추 전국 시대가 벌어진 거죠. 그 빈자리가 있어. 아직도 그림이 안 그려졌어? 그럼 나도 한번 그 여백에 한번 내가 손을 얹어볼까? 권영세 의원도. 권영수 의원도 당연히 그러시죠. 네. 그러니까 그런 나름대로의 정치적 셈법이라는 건 정치인은 말로 하는 명분보다 속으로는 계산이 팍 돌아가는 거거든요. 네. 그런 지금 상황이어서 말씀하신 것처럼 춘추 전국 시대에 지금 각자 깃발 들고 내 영주권, 내 영지를 확보하겠다 이런 지금 전쟁 중이라 내 깃발 아래로 모여라. 그렇죠. 그렇기 네. 때문에 근데 합의는 안 되고 그러니까 지금 요만한 상태로 장동혁 대표는 무너지지 않고 가는 거고. 근데 좀비죠. 다녀봤자 뭐 대여섯 명 다니는 거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아니 당 대표가 움직이는데 의원들이 안 따라가려고 서로 피해가는 게 이게 당 대표입니까? 그러니까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여러분들께 죄송한 건 맞죠. 죄송한 건 맞지만 아무튼 잘 여름 지나고 준비해서 소프트 랜딩 시켜서 내년이면 새로운 리더십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걱정하지 근데 마십시오. 국민들은 안 기다린다니까. 아니, 괜찮아요. 문제는 거기에 있어. 왜냐하면 지금 제1야당 예를 들어서 리더십이 확보돼서 네. 제대로 투쟁을 한다면 얼마나 어찌 보면 기회가 많아요. 지금 뭐 그 선관위 특검 같은 경우도 있고 네. 그다음에 보안 수사권 문제 이건 엄청난 문제거든요. 네. 사법 체계를 흔들 수 있는 수사 체계를 흔들 수 있는 이런 문제인데 이런 문제를 가지고 제1야당이 이건 또 국민적인 호응도 있어요. 이런 거에 싸움을 못 하잖아. 단일한 대오로 싸움을 못 하고 흐지부지 되고 그러니 이재명 대통령이 그다음에 민주당이 사실은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잖아. 근데 제1야당이 역할 못하면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니까 조금 더 기다려보시라니까. 뭘 기다려? 개혁신당이나 정신 차려. 좀 문 닫게 생겼더만. 보니까. 아니 109석짜리 얘기하는데 말을 버벅거리고 그래. 왜 3석짜리 얘기를 자꾸 해? 형님이 좀 불리한 것 같아요. 이거 넘어가야 될 것 같아. 지금 상황이 개혁신당이 더 불리해 지금. 정세희식은 똑같으니까 좀 차분하게 잘 준비해서 하자고 같이. 자, 장동혁의 올공 그 투쟁을 지지하는 그러니까 친장계 쪽에서는 그 당위성을 중에 하나가
젊은이들의 소구력 이걸 좀 얘기해요. 그래서 이제 김민전 의원이 사실 1230 10대 이렇게 한 적이 있냐. 그래서 이제 갤럽 여론조사를 찾아봤는데 선거 다음인 6월 2주차인 6월 9에서 11일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 18에서 29세 30대에서 국힘 지지는 27% 나왔고 근데 한 달이 지난 지금 지난 14일에서 16일 조사에선 18에서 똑같은 그 대상으로 26%로 1%포인트 하락했고 30대는 무려 9%포인트 하락한 18% 나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게 뭐 실제로 소구력이 그러니까 있나? 저 김민전 의원이 1230 그 우리 행동주의 당원들 견인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네. 그 이야기 뒤집어 이야기하면 본질은 뭐냐면 강성 극우 성향의 젊은 지지층을 끌어들이고 있다 그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방선거 직후에 우리가 2030 지지율이 높았던 건 단지 2030뿐만 아니라 네. 전체적으로 우리 지지율이 좀 올랐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네, 63 지방선거 직후에 우리 당이 서울시장 오세훈 시장이 승리하고 한동훈 후보가 살아서 돌아오고 그다음에 유희동 후보가 평택에서 주요 이기면서 포스트에서 승리를 했으니까. 그러면서 네. 장동혁 노선과는 다른 개혁 노선의 후보가 살아 돌아오면서 네. 전반적으로 야 이재명이 저 고개 들고 오만하니까 우리 국민들이 모여서 야당의 역할을 좀 기대해도 되겠다라는 희망을 실어서 우리 정당의 지도하고 올라갔던 거예요. 네. 근데 한 1, 2주 가고 또 꺼집니다. 왜냐하면 장동혁이 안 물러나니까. 그래서 지금 꺼져 있는 상태예요, 다시.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재명 정부는 계속 연발로 실수할 수밖에 없고 네. 지금 당권 투쟁한다고 전당대 하지만 민주당은 계속 헛발질 할 수밖에 없고 국민들의 속이 탈 거예요. 네. 경제도 엉망이고 주식도 뭐 변동성이 워낙 강하고 막 집세는 오르고 막 난리인데 야당이 좀 잘 되는가 싶어서 지지를 보냈는데 결국 또 도로 장동혁이다 해서 지지를 또 처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2030이 지금 올궁에 모여 있다는 김민전 의원의 생각은 뭐냐면 네. 2030 중에서 좀 과거에 꼭 이렇게 말하면 또 혼날지 모르겠지만 서부법원에 갔던 분들의 일정 정도 동의하는 네. 그런 극단적인 성향의 이공들이 좀 많이 모여 있는 것 같고 네. 제가 보기에는 네. 초창기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네. 초창기에 투표용지 부족 사태 때는 한 10,000명씩 모일 때는 네. 정말 건전하고 합리적인 보수 청년들, 유권자들, 젊은이들이 저 진보 기득권에 대해서 이재명 정부의 기득권에 대해서 반대하면서 왔던 것들인데 어느 순간 변질돼 가지고 거의 뭐 지금 부정선거, 재선거, 당일 투표, 수개표라는 요 구호에 모여 있는 사람들은 제가 볼 때 2030 중에서도 대표성을 가진 분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올공 시대의 구성원이나 목적이 좀 많이 바뀌었죠. 바뀐 변질돼 거네요. 있죠. 예. 아니 근데 이미 증명이 됐잖아. 황교안 시절에 광화문에 그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엄청나게 주말마다 난리를 쳤잖아요. 그럼 근데 왜 그때 당시에 총선에서 완패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눈에 보이는 소수의 엄청난 시끄러움에 매몰돼서 마치 거기에 가면 본인이 새로운 리더십이 뭔가 장착되는 것 같고 뽕 맞은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자꾸 이렇게 매몰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렇지. 소리 없는 다수 국민들, 소리 없는 다수의 2030의 청년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그것을 끄집어내서 거기에 공감하는 정치를 해야 되는 거죠. 제가 봤을 때 장동혁 대표 이런 식으로 가면 스스로 고립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는. 아, 그럼요.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내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결국 선관위 사태는 제대로 조사도 특검도 안 되고 장동혁이 임기만 연장했다. 예? 실제로 장동혁 대표가 지선 이후에 달라진 건 딱 하나, 투표용지 부족 사태 발생이라고 하면서 이게 이 사태가 결국 당의 지지율을 올렸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장 대표가 오늘 23일 경기 용인 수지구, 그다음에 25일 경남 김해 대구에서 열리는 참정권 수호 집회 참석할 예정인데 이걸 끝으로 전국 순회를 딱 중단한단 말이에요. 이 배경에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저도 그 전국 순회 얘기 좀 들어봤는데 네. 처음 갔던 데가 인천인 걸로 제가 기억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인천에 계신 분한테 물어봤어요. 아니 그럼 인천에서 당대표가 가는 그 참정권 무슨 집회를 한다는데 네. 뭐야? 그랬더니 시당이나 당협 차원에서는 전혀 준비한 게 없고 들어보니 이번 지방선거 때 인천시의회 비례로 추천받은 그 청년이 있어요. 네. 그 사람이 이제 장 대표 오시라고 만들어 놓은 행사예요. 조그만 행사예요. 제가 볼 때는. 네. 거기에 당 대표라는 사람이 간 거예요. 시당 차원이나 무슨 지구당 당협 차원에서 준비한 것도 아니고 네. 인천시의회 비례대표 추천받은 젊은 정치. 그러니까 당연히 장 대표랑 가깝다고 우리가 예측이 되잖아요. 네. 대표님 오세요, 만들어 놓을게요. 한 거야. 전부 다 그런 집회입니다. 네. 그러니까 한 바퀴 돌았으면 더 갈 거 없지. 뭐가 있어 이제. 가봐야 안 모이고. 그렇지 뭐. 명분이 가서 없고. 아마 저 유튜브에 나온 거 보세요. 제가 볼 때 100명도 안 모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2030의 대표성이 없는 좀 극단적인 생각을 가지면서 불만을 표출하는 그런 분들이 모여 있는 소수의 집회예요. 그걸 이초부터 시작해서 뭐 부산 같이 뭐 이번에 경기도도 그 고속 당협위원장이 주최했다는 소리가 들려요. 네. 경기도당에서 한 것도 아니고 네. 경기도에 당협위원장이 수십 명인데 네. 용인 뭐 수지 거기 간다고 그래요? 뭐 그렇게 하고 김해 가고 뭐 많은 거야. 이제는 뭐 한 바퀴 돌아서 뭐 있겠어요. 요즘 본전 다 드러났는데. 실제로 올공 집회는 계속 하겠다. 근데 올림픽공원에는 계속 모여 있다고 하니 거기는 지방은 다 돌았고 이제 미천 드러났으니까 올공 가서 계속 올인하겠다 이거죠. 정말 그 우리 장동혁 대표가 그런 사람이 아닌데 왜 이렇게 된지 저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만 이 당대표라는 이 권력을 한번 잡으면 놓기 싫다는 개인적인 권력 의지도 있는 것 같지만 제가 볼 때는 본인의 이 소수화되고 고립화되는 걸 이 정치적 박해이자 신앙의 박해이자 예수의 심정으로 버티는 것 같아. 본인이. 네. 나는 그래서 이게 이런 이야기 하면 좀 죄송합니다만 예수님으로 자기를 빙의해서 내가 이렇게 실현당하고 나를 욕하는 것들은 정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 똑같다고 생각하고 버티는 것 같아요. 이거 큰일 난 겁니다. 이거. 오히려 뭐 계산적으로 하는 행동 아닐까요? 이렇게.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계산적으로 해도 이렇게까지 못하거든 사람이. 본래 뭐 정상적인 성적이면 이렇게 오래 못해요. 이게 상당히 오래 전에 저는 보수가 이상해. 교회 보수화됐다 이런 신앙 보수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게 이제 실패는 그러니까 신앙은 네. 실현이 있어도 실패는 없잖아요. 시련은 있어도 실패는 없다. 네. 뭐 신앙인이에요? 네, 그래서 지금은 실현기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렇게 지금 생각하죠. 꼭 그런 개념으로 박해다. 박해. 지금 그런 박해를 개념으로 받고 있다. 생각을 할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버티는 거지. 이게 일반 정치 못 문법으로는 버틴다니까. 얘기가 안 돼요. 그러니까 바울이 전도여행 가다가 로마의 탄압을 받아서 감옥에 갇혀 있는 심정인 거예요. 그게 위험해요. 위험하죠. 바울과 예수님은 올바른 길을 가려고 했던 거고. 그 길이 잘못된 방향이라면. 근데 이게 잘못된 길을 가면서 자기가 올바른 길을 가면서 박해받는다고 착각을 하면 그건 굉장히 위험하죠. 국민의힘에서도 굉장히 위험한 낭떠러지로 가는 길일 수도 있는 거고. 참 답답해요. 이게 근데 장 대표를 지지하는 쪽과 아닌 쪽의 감정 싸움도 좀 격해져요. 그러니까 주현철 외신 대변인이랑 우재준 최고위원이 비상장 주식을 겨냥해서 감정 싸움이 시작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현철 대변인 재준아, 내가 계속 글 쓰면 너 하나 정치권에서 그냥 매장시킨다. 네가 어려서 내가 살살 쓴 거니까 그만해라. 뭐 이렇게 해서 장 대표한테 사과해라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이게 제가 이제 걱정되는 건 지금 두 분 말씀은 이제 장 대표가 자연스럽게 내려올 것이다라고 했는데 그 과정에서 당이 두 당으로 똑 하고 쪼개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 이런 우려도 조금 있는데. 왜냐하면 두 당으로 쪼개질 수 없는 게 세력 분포가 네. 이른바 친장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아요. 비율이 어느 정도 된다고 보세요? 뭐 제가 보기엔 10%도 채 안 될 10%. 텐데. 그러니까 현역 의원 기준으로 네, 보면 네. 그 정도 10%도 채 안 될 것 같고. 그럼 뭐 지금 기준으로 한 11명, 12명 뭐 그 정도도 안 될 그 정도 안 거예요. 되고. 그냥 핵심적으로 당직 맡고 있는 사람 정도 수준을 네. 크게 넘어가지 않을 것 같고 지금 친윤, 친한 뭐 중도에 있는 의원들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게 장동혁으로는 안 된답니다. 네. 장동혁으로는 안 된다는데 장동 대표를 현실적으로 끌어내릴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네. 여기에 이제 문제가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본인의 사퇴, 최고위원 4명의 사퇴, 전당원 투표에 의한 재심 투표. 네. 뭐 그것도 아니면 의원들의 의원총회에서의 사퇴 결의안 뭐 의결 뭐 이런 거라도 나와야. 왜냐하면 구속력은 없지만 의원총회에서 예를 들면 사퇴 결의안이 의결됐다. 네. 이렇게 되면 의원들이 대표를 탄핵하는 최초의 사례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의원들이 대표를 탄핵하는. 탄핵을 하는 거죠. 네. 의원총회에서 사퇴 결의안이 통과돼 버리면 네. 그건 탄핵한 거죠. 네. 그럼 그런데도 정치적으로 버틸 수 있을까? 네. 뭐 이런 정도의 센 뭔가 정치 행동이 안 나오면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다. 여기에 이제 예를 들면 그 중진 의원들이 난가요 분들이 좀 있어요. 난가병. 예를 들면 포스트 장도영 얘기하면서 이 체제에 그러니까 국민의힘 체제가 그대로 간다는 상황에서 장도영 대표가 내려오면 다음 전당대회에 내가 당대표를 맡아야 되고 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어요. 거기에 네. 뭐 나경원, 안철수, 윤상현, 권영세 네. 뭐 이런 분들이잖아요. 네. 이런 분들이 당장 장동희 대표가 내려온 것에 대해서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세게 안 움직여요. 그리고 실제로 지금 장동희 대표가 내려온다 하더라도 바로 내가 봤을 때는 전당대회 가기 힘들어요.
한 6개월 정도의 비대위 과정이 있을 거거든요. 네. 있어야 된다고 봐요. 네. 근데 그 비대위원장이나 또 비대위 활동에 대해서 한 6개월 지나잖아요. 그러면 이 난가요 분들의 정치적 영향이 또 사라져요. 네. 그렇기 때문에 비대위도 싫은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이게 돼? 두 당으로는 안 되는 게 네. 우리 당에 재산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나갈 생각이 별로 없어요. 당사만 한 800억 되는 거예요. 800억 넘고 그다음에 뭐 여기저기 뭐 사실 돈이 너무 많아요. 네. 그러니까 예전에야 뭐 분당해서 탈당도 하고 새로 창당도 하고 그랬지만 그 옛날 얘기고요. 이제는 그런 걸 염두에 두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쪼개지지는 않을 거다. 그런데 문제는 아까 말한 것처럼 장동혁 체제로는 안 된다 생각하는데 장동혁이 버티니까 장동혁 이유에 대한 계산이 서로 합의가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서로 간에 합의가 될 때까지 정중동의 상태로 저는 물밑에서 좀 논의를 할 거라고 보고 네. 또 하나 이게 잘 사실상 두 쪽이 날 정도로 지금 갈등을 하고 있는데 해결이 안 나는 이유는 한동훈 대표 힘이 처음에 셌습니다. 네. 그러니까 6.3 선거에서 보궐선거에서 정말 딱 이겨가지고 돌아왔을 때 권토중래. 기세가 등등했잖아요. 네. 뭐 우리 당에 있는 사람들도 이제 한동훈을 받아들여야 되고 한동훈 대표 중심으로 가야 된다라는 네. 게 대세였어요. 네. 저도 그게 100% 맞다고 보고 네. 한동훈 대표를 어떻게 버리고 총선을 치릅니까? 네. 보수정당에서 맞았는데 최근에 와서 한동훈 대표가 잘못한 건 아니지만 한동훈 대표 주위에 있는 분들 네. 또 한동훈 대표 스스로도 제가 볼 때 실수한 게 뭐냐면 안철수 의원과의 그 날선 싸움 네. 또 이준석 개혁신당도 물론 잘못하긴 했지만 그걸 한동훈 대표가 직접 나서서 칼을 들이밀 필요는 없잖아요. 왜냐하면 보수 재건이 제일 목적이고 복당이 제일 목적인데 복당과 보수 재건을 위해서는 보수를 함께해야 될 대표적인 주자로서 안철수와 이준석이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그러면 그분들에 대한 직접적 공격은 저는 제가 한동훈 대표라면 상가했을 거야. 네. 주위 사람들한테도 좀 자제하라고 하고. 네. 그런데 그걸 같이 해버리니까 네. 약간 싸움이 너무 극하게 돼버린 거죠. 의견 좀 주시지 그러셨어요. 그럼. 저 소통을 잘 안 해요. 모란이잖아, 모란. 소통을 잘 안 해요. 그러니까 친한이 아니고 물론 제가 모란이라니까. 뭘 한을 가까이 해야 되는 건데. 옳은 말씀이시죠. 그래서 친한계들도 좀 반성해야 되고 친한계 스피커들도 좀 자중해야 돼요. 그리고 한동훈 대표도 친한계 분보다도 네. 모란계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네. 이 법정 배석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이준석 대표가 지금 얼마나 지금 괴로운 처지겠어요. 다 잃고 자산도 떤다고 이제 뭐 주위 사람 다 떠나고 괴로운데 거기다 꼭 칼을 들이밀 필요가 뭐가 있어요. 네. 다 떠난 거 아니야? 나는 있어. 거기도 좀 멀어질 것 같은데. 그다음에 안철수 의원도 잘못했죠. 그 법정에 가서 증언이 잘못되고 사실관계 잘못됐으면 네. 제가 한동훈 대표라면 네. 기자들이 물어보면 제가 만약 한동훈 대표라면 정무적 판단에 뭐 안철수 의원이 그렇게 증언하신 것 같은데 기억에 약간의 좀 오류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뭐 법원에서 잘 판단하지 않겠습니까?라고 하면 넘어가면 되지 않겠나요? 네. 근데 그렇게 안 한 거죠. 안 하니까 그렇게 하면 안 하잖아요. 그럼 친한계 강석 스피커들은 거기에 칼을 던져. 네. 거의 난리가 나. 네. 근데 안철수 의원은 잘 알지만 단순한 분입니다. 확 나오면 화를 못 참아 바로 질러요. 네.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장동혁으로 안 되겠네. 한동훈이 대안일 수 있는데 근데 한동훈 대표랑 안철수 대표랑 싸운 거 보니까 야 이게 과연 될까? 이런 생각들이 조금씩 늘어난 거예요. 그 내용의 진위 여부를 떠나서. 진위 상관. 네. 진위는 안철수 대표가 잘못한 거죠. 그쵸. 거짓 증언을 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란 그렇게 흘러가는 게 아니거든.